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주식회사 MBT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MBT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서비스 소개 영상 먼저 보시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BT는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캐시피드 및 에디슨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입니다. 캐시 슬라이드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 포인트 서비스입니다. 잠금화면에서 광고에 참여하거나 콘텐츠를 볼 때마다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은 걸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형 포인트 적립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미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상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피드는 뉴스부터 일상 콘텐츠까지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적립형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최신 뉴스, 리뷰 콘텐츠를 읽을 때마다 혹은 직접 작성한 콘텐츠의 인기도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에디슨은 누구나 쉽게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포인트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을 이용할 때 쿠키 오븐 오퍼를 사용하여 광고 참여를 통한 적립으로 미리 보기 쿠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디슨이 도입된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오퍼 영역을 통해 언제든 광고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무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MBT에 대한 회사 소개와 투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크게는 좀 네 가지로 좀 구성을 좀 해봤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MBT의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들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MBT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제 MBT의 핵심 역량들, 그리고 이제 MBT의 이 미래 성장 전략들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요, MBT라는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상 속에서의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예를 들면은 다들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드시고 음료 쿠폰 도장을 찍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온라인에서 뭐 항공사 마일리지나 카드사 포인트들을 이제 적립해 보고 사용해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포인트 적립과 사용 경험들을 모바일 앱 서비스에 특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화 시켜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저희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뷰를 설명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은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1, 2년 사이에 많은 관심을 끌고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앱 시장과 함께 시작이 되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010년도부터 모바일 앱 시장에 이제 도입기, 고도 성장기,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성숙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모바일 앱 시장에 성숙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신규 유저를 더 모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아놓은 기존 유저들을 대상으로 기존 유저의 충성도를 높인다거나 추가적인 수익화를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가장 이제 그 사업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고 유저들도 친숙한 방식들이 자체적인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그 포인트 경험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고요. 이제 그런 사례 하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 모바일 사업자들이 포인트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구글도 이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활성화시킨다던가, 또는 이제 삼성의 경우도 이제 삼성 리워즈를 통해서 삼성 페이 포인트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뭐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던 것들도 이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시장의 배경과 큰 트렌드 하에서 지금 현재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은 약 2조 원 정도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 선도 사업자들이 어떻게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을 진입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들인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M포인트라는 네이버 통합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제휴 결제, 쇼핑, 디지털 컨텐츠, 그 예약과 같이 다양한 유저 경험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는 약간 다르게 이제 각각의 개별 서비스별로 포인트 재화들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지의 캐시라던가 카카오페이의 리워드라던가 하는 그들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NHN 엔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쿠팡의 경우도 이제 로켓페이를 분사시켜서 별도의 이제 쿠팡 포인트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이런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제 성공적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의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또는 이제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더 발전이 되어 있는 시장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꼽자라고 하면은 일본의 라쿠텐과 같은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라쿠텐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라쿠텐은 이미 이제 5년에서 6년 전부터 라쿠텐 슈퍼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자체 포인트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구축해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 이제 라쿠텐 슈퍼포인트를 중심으로 라쿠텐 커머스 이외에도 금융, 뷰티, 통신, 여행, 컨텐츠 등 다양한 영역들에서의 유저 경험들을 통합하고 있고요. 그 결과 라쿠텐 슈퍼포인트의 현재 활성 유저 수는 1억 명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그 안에서도 크로스 유저 레이시오는 70%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라쿠텐 슈퍼포인트의 포인트 플랫폼으로서의 성공은 시장에서도 매우 공격적으로 인정받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라쿠텐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본체의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라고 하면 그 배후에 있는 라쿠텐 슈퍼포인트 플랫폼은 오히려 그걸 훨씬 더 상회한 70조 원으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에서 이제 MBT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MBT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BT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까지 리딩해 왔던 이런 선도 사업자에서의 지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2012년에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잠금화면 포인트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제 8년간 국내에서 모바일 포인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해왔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MBT의 투자 포인트는 에디슨이라는 이제 B2B 포인트 솔루션 영역에서의 매우 공격적인 성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영역들이고요. 이제 B2B 솔루션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의 포인트 시스템을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제 이런 영역들인데요. 이런 B2B 솔루션의 제휴사로는 이미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과 같은 대형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30개 이상의 제휴사들이 성공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국내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률 1위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도 2019년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한 이후에 꾸준히 50%씩 성장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 2년 이내에는 이제 MAU 10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으로 무난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T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의 신규 사업에서 확장성인데요. 이제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미 확보된 포인트 플랫폼에서의 유저 경험과 트래픽을 기반으로 기존의 이제 광고 수익 모델 이외에 추가적인 이제 그 수익 모델인 쇼핑 수익 모델을 장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이미 2020년 중에 초기 성과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월 단위로 10억 정도 규모의 쇼핑 거래액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이 진행이 돼서 2년 이내로는 이제 연 단위로 350억 수준의 쇼핑 사업자로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T의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MBT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기술적인 사업적인 차별적인 역량들이 진입장벽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MBT의 그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역량들은 이제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기술력들, 그리고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사업 역량들, 그리고 이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형 제휴사들이 MBT를 파트너로 선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그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MBT에 대한 네, 회사의 소개와 개요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1페이지를 보시면, 네, MBT는 2012년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공동창업자들 4명이 함께 시작을 했던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70명 규모로까지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이제 모바일 서비스와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들, 기획자들, 디자이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MBT가 해왔던 다양한 일들을 연역 형태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MBT는 국내뿐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해왔던 네, 그런 스타트업이고, 영역으로 따지더라도 B2C와 B2B를 넘나들면서 네,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플랫폼들을 출시하고 성장을 시켜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마일스톤들만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2012년의 경우는 이제 B2C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잠금화면 포인트 서비스인 캐슬라이드를 네,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이제 미국, 일본,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을 했던 네, 이런 활발한 해외 진출을 했던 시기이고, 그리고 2018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매우 공격적으로 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그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솔루션을 B2B 영역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보시면 다시 B2C 영역으로 돌아와서 포인트의 적립 경험들을 이제 콘텐츠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도메인을 확장시키는 캐시피드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20년에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와의 네, 그 대형 제휴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MBT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의 구성을 좀 개념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는 네, 그런 내용들인데요. MBT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은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B2C 영역,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B2B 영역인데요. 이제 B2C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구축했던 모바일 포인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포인트 서비스들을 런칭시키고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이제 모바일 포인트 잠금화면 서비스인 키스라이드, 그리고 이제 포인트 만보기인 스텝업, 포인트 브라우저인 노랑 브라우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런칭했고 또 앞으로도 도메인 확장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포인트 컨텐츠 서비스인 캐시피드 등이 이제 그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B2B 영역들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포인트 시스템을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형태로 확정성 있게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기술 개발만 해드리고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 제휴사들의 서비스에서 무료 충전소를 포인트 충전소를 운영하실 수 있는 기술 개발 플러스 이제 서비스 기획, 그리고 사업 운영과 그러니까 광고와 쇼핑 사업 운영, 그리고 정산, CS까지 모든 걸 그 총괄적으로 제공을 하는 파트너십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제휴 포인트 네트워크의 브랜드 네임을 에디슨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에디슨의 제휴 네트워크에는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이외에도 뭐 아만다, 문피아, 북팔, 라프탈 같은 이제 30개가 넘는 다양한 제휴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MBT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이 이 재무적인 그 실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MBT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매출액 450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달성을 했었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을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의 재무적인 실적도 이 비슷한 규모의 재무적인 실적이 달성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2020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고 시장의 수요 축소에 저희도 좀 영향을 받아서 2020년의 상반기의 재무적인 실적들은 영업 손실로 마감을 했던 바 있고요. 그렇지만 2020년 3Q, 4Q부터는 평년 실적의 재무적인 실적들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국내 선도의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MBT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파워를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MBT의 포인트 플랫폼에는 총 이제 그 8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성을 좀 보면 이제 하단에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들이 이제 B2C 영역에서 이 약 3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최근에 그 가파르게 볼륨이 성장하고 있는 영역들이 B2B 에디슨 영역에서의 이 활성 사용자 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500만 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슨, 그러니까 B2B 영역들에서의 활성 사용자 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저희의 제휴 서비스들의 제휴사들의 전체 활성 사용자 수를 총합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전체 제휴사의 그 MAU 중에서도 이제 매월 한 번이라도 저희의 포인트 충전소에 진입하셔서 포인트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그런 유저들만을 이제 저희의 활성 유저로 카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MBT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다들 좀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시장이 확실히 이제 그 대세 시장이고 앞으로 그 더 크게 성장할 시장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과연 MBT라는 사업자가 앞으로 계속 혼자서 잘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대규모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하면 어떡하지? 또는 이제 시장이 워낙에 관심이 많고 핫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난 8년간 국내 포인트 플랫폼 시장을 개척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리딩을 했던 저희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작은 일반적인 기술력만으로는 수행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완결성 있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종합적으로 모두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형태의 기술력,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수익화를 잘할 수 있는 포인트 광고와 포인트 쇼핑 사업 역량, 그리고 이제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누적적인 인프라들을 모두 한꺼번에 갖추어야지 이 완결성 있게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BT는 이런 기술, 사업, 인프라, 해외 시장 측면에서의 그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그 국내 거의 유일한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는 그 하나씩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포인트 플랫폼에서 요구된 특화된 기술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포인트 플랫폼에는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광고랑은 다른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형태의 기술력들이 요구가 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어트리뷰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제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를 봤을 때의 이제 광고의 반응 이력과 데이터들을 트래킹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노출형 광고의 경우는 이제 광고를 트래킹을 할 때 1단계, 2단계까지만 트래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가 누구에게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누가 클릭을 했는지까지만 트래킹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MBT가 운영하는 포인트 광고의 경우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6단계, 7단계까지의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당연히 어떤 광고를 노출시키고 어떤 그 유저가 누가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클릭한 유저들이 실제로 앱을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실제로 회원 가입까지 완료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쇼핑 앱의 경우는 이제 그 쇼핑 앱에서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고 실제로 결제를 완료까지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완결성 있게 트래킹을 할 수 있어야 포인트 광고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뭐 심지어 이제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 광고와 관련된 특화된 어트리뷰션 기술력들이 익숙치 않고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MBT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어트리뷰션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광고에서 그 요구되는 또 한 가지 특화된 기술력 중에 하나가 안티 외뷰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가 현물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뷰징과 블랙 유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광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내 포인트 적립을 요청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매크로나 봇을 돌려서 좀 이상한 형태로 포인트 적립을 계속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고 바로 환불 처리를 해서 포인트만 받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체리피커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블랙 유저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기반으로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하는 이제 이런 기술력들이 요구가 되게 되고, MBT의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3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와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용자 행동 패턴을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서 자동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안티 어뷰징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저희의 안티 어뷰징 기술력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특허로까지 8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이제 특화되는 그 역량 중에 하나가 또 대용량 그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MBT의 경우는 이제 포인트 트래픽을 이제 그 대용량 포인트 트래픽을 7000 TPS 이상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중소규모의 포인트 사업자들이나 다른 이 사업자들 대비해서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의 이 대용량 트래픽 처리 역량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이제 사업적인 역량들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플랫폼을 위해서는 포인트 광고에 특화된 형태의 기술력과 개발력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갖춰졌다고만 해서 포인트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들어진 이제 그 기술력과 개발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도 그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수익화 역량들이 요구가 되게 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포인트 광고와 관련된 사업 역량들입니다. 이제 포인트 광고 사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포인트 광고 상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그거를 시장에 이제 세일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캠페인들을 정확하게 라이브 시키고 트래킹, 리포팅하는 이제 이런 역량들이 모두 요구가 되는데요. MBT의 경우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인트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 세일즈, 리포팅까지 모두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사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뭐 광고 대행사와 랩사와 매체사들이 좀 나눠서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MBT의 포인트 광고와 관련된 사업 역량들은 시장에서도 누적적으로 레퍼런스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새롭게 이제 포인트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세일즈하고 그리고 라이브 시키는 그런 광고 캠페인 건수가 3,000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 볼륨으로 따지더라도 국내 그 광고 매체들 중에서 탑5 수준의 매출 볼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 플랫폼으로서 요구되는 그 인프라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포인트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고 수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저 경험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인프라가 누적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포인트를 다양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적립처와 그리고 모음 포인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두 가지의 인프라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제 MBT의 경우는 B2C, 자사 B2C 서비스 및 다양한 형태의 B2B 제휴 서비스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상상하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포인트 적립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처 측면에서도 이제 50개 이상의 브랜드, 10만 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사용처들을 확보해서 최다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인프라들은 저희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쌓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의 포인트 서비스 사업자로서 8년 동안 사업을 누적을 해오면서 누적해온 인프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또 한 가지 역량인 해외 크로스 벤치마크 역량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시겠지만 포인트 플랫폼 시장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중국이나 이제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선도 시장이 먼저 발달했고 선진 프랙티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벤치마크해서 한국으로 이식하는 이런 역량들, 크로스 벤치마크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MBT의 경우는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별도 서비스 범위를 출시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포인트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면서 누적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1억 건에 넘는 다운로드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현재 서비스 MAU도 300만 명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MBT는 이런 중국에서의 프레젠스를 기반으로 이제 중국 포인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나 그 선진 프랙티스를 빠르게 벤치마크해서 한국으로 이식시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최근에 출시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새로운 형태의 포인트 컨텐츠 서비스인 캐시피드의 경우도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발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충분히 검증된 거대한 성공 사례들인 토우티아오나 취토우티아오 같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MBT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핵심 역량들과 경쟁력들이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그리고 재무적인 투자자들로부터 누적적으로 검증을 받아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MBT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차별적인 기술력과 사업 역량 그리고 인프라 등은 이제 이런 종합적인 사업 역량들은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페이와 같은 대형 사업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제 에디슨의 솔루션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뭐 비슷한 사례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스노우 차이나가 이제 그 매우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MBT의 이런 차별적인 경쟁력들이 이제 그 재무적인 투자자들로부터 누적적으로 이제 그 검증을 받아왔던 내용들이고요. MBT의 경우는 국내에서 총 3번의 투자 유치 그리고 해외에서 2번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MBT의 이 경쟁력과 그 역량들을 검증을 해주셨고요. 이제 국내의 주요한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기관들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그리고 보광창투, 한투파, ABK와 같은 기관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SIG, 글로벌 브레인, 치민과 같은 그 기관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MBT 핵심 역량을 소개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5페이지를 보시면 MBT가 앞으로 성장할 방향성과 잠재성이 다양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는 MBT의 메인 성장 드라이버는 크게는 3가지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MBT의 성장의 드라이버는 이제 가장 하단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꾸준하지만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B2C 영역에서의 도메인 확장이고요. 특히나 최근 1, 2년 사이에는 이제 그 캐시피드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포인트 콘텐츠 영역으로 유저 경험의 확장과 도메인 확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BT의 성장의 드라이버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B2B 영역에서 공격적인 볼륨 성장인데요. 뭐 이미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매우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성장 영역이고요. 에디슨은 출시된 지 2년 만에 이미 MAU 500만 명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 2년 뒤에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2배 이상인 10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의 드라이버는 이제 신규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포인트 쇼핑에서의 확장성인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확보된 포인트 플랫폼에서의 유저 경험과 트래픽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쇼핑 수익 모델을 장착을 하는 작업들이고, 이 부분은 이미 2020년 중에 초기 성과가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바가 있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6페이지의 경우는 B2C 영역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자사 서비스인 캐슬라이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제 캐슬라이드는 2012년에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최대의 잠금화면 포인트 서비스로 성장을 시켰고요. 지금까지 누적 회원 가입자 수가 약 2,500만 명으로 꾸준히 성장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다만 안타까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캐슬라이드라는 서비스의 베이스가 되는 유저 경험이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 또는 이제 잠금 화면이라는 유저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유저들의 잠금 화면,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 패턴과 좀 멀어지고 있고 최신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캐슬라이드 자체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유저 볼륨의 성장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슬라이드의 경우는 MBT 전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중에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역할을 꾸준히 해줄 예정이고요. 우선은 그래도 이제 캐슬라이드의 충성 유저들이 그 100만 명 정도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B2C에서 새로운 도메인들을 확장을 할 때 효율적으로 내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트래픽 빌더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2C 영역에서 그 향후 2년간 이제 공격적인 성장과 도메인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캐시피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캐시피드 서비스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컨텐츠를 보는 그런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캐시피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캐시피드를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동일한 기사나 컨텐츠들을 모두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은 기사나 컨텐츠를 볼 때마다 1포인트씩 유저들에게 적립을 해줍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제 기사나 컨텐츠를 볼 때마다 발생하는 광고 수익원들을 저희는 즉각적으로 유저들에게 바로 그 쉐어를 해주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 포인트를 적립받는 기능뿐 아니고 이제 컨텐츠를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광고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그런 업로드하고 포인트를 정산받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컨텐츠 올리고 거기서 수익을 정산받는 것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캐시피드의 경우 2019년에 런칭한 이후로 지금까지 초기 지표가 꽤 좋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MAU가 거의 150만 명으로까지 성장을 했고 매일 평균 75건의 일평균 컨텐츠 소비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건수의 경우도 매월 25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축된 포인트 컨텐츠 서비스의 기본적인 유저 경험들은 특히나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에디슨의 제휴 트래픽과 연동이 되어서 더 공격적으로 볼륨 성장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캐시피드에서 생산된 컨텐츠나 인기 게시글들이 이제 저희 제휴사들의 트래픽 지금 이미 확보된 500만 명에서 이제 앞으로 늘어날 1000만 명의 트래픽까지의 제휴 트래픽들이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캐시피드로 트래픽이 인입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방식들을 기반으로 2년 이내로는 B2C 영역에서도 약 900만 명의 MAU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MBT의 두 번째 성장의 드라이버인 B2B 에디슨 영역에서의 공격적인 볼륨 성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에디슨의 경우는 이제 유저 관점에서는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이제 그런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들을 제공을 받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휴사나 사업자 관점에서도 내가 원래 확보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제 포인트 광고 기술의 개발 또는 포인트 광고 사업이나 쇼핑 사업의 운영 없이도 이제 추가적인 수익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사업자 관점에서도 모두 윈윈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은 이제 출시된 이후부터도 매우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서 매년 꾸준히 50%씩 성장을 해온 바 있고요. 이제 29페이지는 그러면 앞으로 에디슨은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미 이제 에디슨이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이제 다양한 제휴사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네이버 웹툰, 다음 네이버 시리즈, 그리고 네이버 페이와 같은 이제 대형 매체사들과 제휴사들이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특히 대형 제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이 제휴 니즈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꾸준히 이런 추가 제휴사들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 중에도 이 대규모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제휴들이 진행이 될 예정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꾸준히 2년 이내로는 1000만 명 이상의 MAU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경우는 이제 MBT의 세 번째 성장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과 관련된 설명들인데요. 근데 그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30대에서 50대 여성 유저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꾸준히 가성비 쇼핑을 해왔던 그런 쇼핑 채널이 존재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TV 홈쇼핑 채널입니다. TV 홈쇼핑 채널은 이제 연간 13조 원 정도 규모로 형성이 되어
왔고,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시장이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많이 안 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상 속에 이런 그 우연하게 상품을 발견하고 혜택성 구매를 하는 이런 가성비 쇼핑 패턴들은 없어진 건 아니고 TV 대신 오히려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의 그런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20년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중장년층의 언택트 쇼핑이 더 빠르게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채널에서의 가성비 쇼핑 시장의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딜이라던가 또는 이제 한창 네이버가 밀고 있는 이 라이브 쇼핑과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모바일 가성비 쇼핑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MBT의 경우도 이런 모바일 가성비 쇼핑 시장의 큰 트렌드와 시장 기회를 포착을 해서 이제 저희의 플랫폼의 트래픽의 기반으로 이제 추가적인 쇼핑 수익 모델을 장착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에디슨에는 일상 속에서 그 MBT의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에는 일상 속에서 작게 포인트를 쌓고 적립받는 것들을 매우 즐겨하는 이제 그런 가성비 쇼핑에 매우 적합한 유저들이 지금 현재는 800만 명 그리고 앞으로는 2,000만 명까지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유저 경험에 맞춤형 그 쇼핑 상품들을 노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면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더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쇼핑 적립 이라는 그 쇼핑 유저 경험들을 추가를 해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20년 중에 신규 사업 프로젝트로 이미 진행이 돼서 그 결과들이 좀 나와서 그 검증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제 다양한 이제 커머스 채널들 중에서도 로아스 1000% 수준으로 매우 이제 높은 효율적인 이 커머스 전환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측면에서도 월 단위로 약 10억 원 정도 규모의 쇼핑 거래액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미 초기 검증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확보된 또 공모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모바일 그 가성비 쇼핑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중소형 쇼핑 사업자들을 인수를 해서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과 트래픽을 활용을 해서 더 공격적으로 스케일업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추가적인 그 성장 드라이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MBT의 메인 성장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2C의 도메인 확장, 그리고 B2B에서의 공격적인 볼륨 성장,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모바일 쇼핑 수익 모델의 장착 이외에도 추가적인 좀 업사이드 해외 사업의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MBT의 경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랑 다르게 이제 초기부터 이제 국내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의 경우는 거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서비스를 성공시켜봤던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제 MBT의 이런 해외 사업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들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해외 확장에도 10분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두 가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B2C 제품군에 있어서는 이제 캐슬 제품군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기기 제조사들이나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저희의 포인트 서비스가 선탑재되는 방식으로 진출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미 이 부분들은 인도에서 이제 글랜스라는 이제 미국 서비스 회사와 이제 샤오미라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가 제휴를 통해서 이제 1억 명이 넘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성공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외 확장의 방향성은 B2B 에디슨 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북미 선도 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우리가 국내에서 확보되어 있는 솔루션 파트너들이 이제 일본이나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동반 진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출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웹툰의 경우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MAU 1000만 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MBT의 이런 그 성장의 드라이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재무적인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드리는 네,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2020년에 이제 매출액 450억 원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2년 이내에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사업자로도 성장을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을 조금 뜯어 보시면 이제 그 가장 하단의 영역들을 보면 이제 B2C 영역에서 물론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매출이 거의 100억 가까이 줄긴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네, 그 회복을 해서 2022년에 B2C 영역에서 290억의 매출을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단에 매우 공격적으로 볼륨이 그 늘어나고 있는 네, 이런 영역들이 이제 B2B 에디슨 솔루션 영역들에서의 네, 매출액이고 이제 2년 내로 525억의 매출액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단에는 이제 저희 그 새로운 신규 쇼핑 사업 모델인 쇼핑 사업 모델에서 140억의 매출을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가이던스들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모델 특례 그 3호로 네, 그 상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이제 최대한 그 보수적이고 확정적인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이미 저희가 그 확보되어 있는 네, 가시적인 그 내용들만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가이던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B2B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네, 대형 자회사들의 확보나 네, 또는 이제 인수나 투자를 통한 네, 쇼핑 사업들의 더 공격적인 영역, 그 확장 또는 이제 그 신규 해외 사업들의 경우는 프로젝션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의 지금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기반으로 이제 공모 시장에 저희도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일은 이제 오늘과 네, 내일까지이고요. MBT에 대해서 네, 앞으로도 또 그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좋은 모습 더 그 시장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